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지의 뺨을 때린 신여진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 내 앞에서 그동안 유진이를 찾는 척했어? 내 딸을 찾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오늘 이야기는 윤성호의 끈질긴 추적으로 유진의 비밀이 밝혀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신여진의 사퇴가 공개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명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곧 표정을 다잡고 차갑게 웃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일단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흥분? 이게 흥분으로 보이니? 내가 20년을 나를 속였잖아. 유진이가 입양되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 뺑소니 사고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와. 그런데 내가 흥분 안 하게 됐어? 여진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최명진은 오히려 펄쩍 뛰며 자신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이건 모함이라고 변명했다. 형님,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이건 모함이에요. 제가 왜 멀쩡한 제 조카가 입양되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해요? 그리고 뺑소니라니요. 정말 사실무근이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무슨 증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명지의 이 말에 순간 신여진은 윤성호의 충고가 떠올랐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어설프게 덤볐다간 은총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신여진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는 은총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더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고 말을 이었다. 내가 안 그랬다는 거 확실하지? 네, 형님. 정말 억울해요. 혹시 아주버님이 그러시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결백해요. 그 말에 여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한 번 더 경고성으로 말을 했다. 내가 흥분한 건 맞는데 만약 후에라도 그 말이 사실로 밝혀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네, 형님. 제가 형님 성격 모르나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유진이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애타고 찾아왔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최명진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결백함을 더 강조하듯 훌쩍이며 말했다. 알았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대신 이런 얘기가 왜 내게 들리는 건지 좀 더 알아봐야겠네. 그리고 당분간 은총이는 시터 붙여서 케어시킬 거니까 자네는 자네 볼 일만 보게. 신여진은 성호의 충고를 되새기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총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터를 고용하기로 했다. 여진은 피곤한 듯 방으로 들어갔고 명진은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은총이. 곧이어 장비서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다 생각해보니 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상기했다. 그녀는 은총이가 가져갔나 싶어 은총이 방을 뒤졌지만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한참을 생각하다 혹시나 하고 최명지 방을 뒤졌고 옷서랍에서 자신의 전화를 발견했다. 도둑년이 여기에 있었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다. 그때 마침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유진 엄마, 나예요. 괜찮아요? 여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괜찮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동서를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요. 화가 나서 따져봤지만 당신 말대로 아직 증거가 없으니 극구 부인하더라고요. 일단 은총이 때문에 더 추궁 안 했어요. 윤성호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조심해요. 증거 없이 궁지로 몰면 분명히 도망갈 구석을 찾을 사람이에요. 라며 또다시 충고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세영 엄마 주변에 동조자가 있는 것 같아요. 뺑소니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 너무 터무니없이 사건이 종결된 게 의심돼요. 일단 더 알아보고 있으니 당분간 힘들겠지만 내색하지 말고 지켜만 봐줘요. 동조자요? 그럼 공범이 있다는 얘긴가요? 여진의 이 말에 성호는 그래요. 혼자 그런 큰일을 모사할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여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다시 한번 생각하니 더 화가 나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황진구가 찾아왔다. 황진구는 기니 할 얘기가 있다면서 과거 구하나의 가짜 딸 사건을 언급했다. 하나 씨에게 가짜 딸 폭로한 거 세영이 엄마입니다. 동서가 왜 그런 일을 해? 그러자 황진구는 세영이 엄마는 아마도 혜성그룹을 욕심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얘기가 유진이 건과 교차되며 그녀의 생각을 어지럽혔다. 결국 두 모녀가 내 혜성그룹을 탐하려고 내 딸과 손자까지 해친 거였네. 화가 머리 끝까지 넘칠 정도로 난 신여진은 당장 장비서에게 명지 뒷조사와 미행을 지시한다. 한편 최명진은 조영사를 다시 만났다. 최대한 그녀의 정보를 차단해야 해.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유진이 관련 자료를 다 없애야 해. 특히 7년 전 자료들 그거 다 처리했겠지? 조영사는 머뭇거리다 답했다. 네, 그런데 윤성우란 사람이 뭔가 계속 추적하는 것 같아서. 최명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뭐라고? 아주버님이 뭘 알아냈다는 거야? 조영사는 어깨를 움츠렸다. 확실하진 않지만 해외 송금 기록이 의심된다는 말이 들려요. 7년 전에 유진이가 귀국했을 때 자금 흐름이 이상했다고 하던데. 최명진은 이를 악물었다. 젠장. 윤성호.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해외 송금 기록 당장 처리해. 그리고 윤성호 조심해야 할 거야. 같은 시각 윤성호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네, 맞습니다. 7년 전 입양 기록이요. 찾으셨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유진 양의 입양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에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성호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네, 유진 양은 입양된 게 아니라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반전이 암시되는 순간이었다. 유진이가 입양된 게 아니었다고. 그렇다면 유진이를 입양된 것처럼 꾸며서 추적에 혼란을 준 거란 말인가? 한편 하나와 지석은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여진을 사퇴시키기 위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증거와 작전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이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야. 지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옆에서 하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진은 여전히 건방진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어떤 공격도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와 지석은 여진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지석은 밤늦게까지 회사 내부 문건을 조사하며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리고 하나는 여진과 얽힌 사람들에게 접근해 은밀히 이야기를 나눴다. 여진이 저지른 비리, 그녀가 뒤에서 저질렀던 교묘한 조작들,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도 뻔뻔하게 살아온 흔적들을 하나씩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날 아침 여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자신의 자리가 굳건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곧이어 하나가 나섰다. 회장님, 할 말이 있는데 잠시 시간 좀 내줄래요? 여진은 비웃듯 팔짱을 끼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또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석이 조용히 문을 닫고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그것은 여진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서류를 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와. 지석이 천천히 말했다. 하나는 태블릿을 켜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여진이 은밀하게 누군가와 나눈 대화, 부적절한 지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던 모습이 모두 담긴 영상이었다. 순간 여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그녀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당신이 해온 일들의 결과야. 이제 끝났어, 신여진 회장.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진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태였다. 결국 여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은 듯 했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지석과 하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회장님,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못 기다리니 잘 판단하세요. 지석의 말에 여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며칠 후 신여진의 사내 영상을 통해 사임 의사를 전했고 회사 전체에 공지되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버티던 여진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